저는 최근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어이없고 어리석은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치심과 좌절감에 앞으로의 생활을 어찌해야 할지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평생 벌어도 못 갚을 2억 원의 돈을 사기당했으니 기가 막힙니다. 90세가 넘은 친정아버지의 노후 생활장까지 끌어당겨온 저를 용서할 수 없네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면 나도 모르게 공포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일으킨 것은 누구일까요? 사기당한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이 상황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빼앗긴 나라는 인격체가 이 상황을 창조했습니다. 이 인격체가 나는 큰 돈을 빼앗겼으니 나도 큰 돈을 빼앗고 말 거야 라고 집착해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긴 나라는 인격체는 언제부터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었던 걸까요? 조상들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빼앗기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공포를 느껴주지 않고 억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무의식 속엔 빼앗긴 나라는 인격체가 억눌려 버렸고 이 인격체가 나한테 대물인데 내 무의식 속에도 빼앗긴 나가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인격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집니다. 삶이 즐거운 놀이가 되려면 빼앗는 것과 빼앗기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공격하는 것과 공격당하는 것이 항상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 주거나 받는 것, 공격하거나 공격당하는 것이 사실은 텅 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짜, 즉 놀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을 나라고 믿으면 빼앗기는 순간 이를 진짜라고 착각해 나는 빼앗긴다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빼앗긴 나라는 인격체를 창조합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인격체가 끊임없이 난 자꾸 빼앗긴다는 생각을 형상화시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내 무의식 속엔 이런 식으로 억눌린 수많은 나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몸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나들을 나와는 별개의 두려운 존재들로 외면하게 되고 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억눌린 나들이 내가 원치 않는 괴로운 현실을 계속 창조합니다. 거울 영상 중 수많은 얼굴들이 거울 속에 내 얼굴에 겹쳐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무의식 속의 나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으로 된 작은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수많은 나들을 품고 있는 의식체이자 창조주입니다. 몸은 수많은 나들이 자신의 생각을 오감으로 형상화시키는 표현의 도구, 즉 홀로그램입니다. 내가 2억 원을 날려버린 현실은 진짜 나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빼앗긴 나가 창조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나는 자꾸 빼앗긴다는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 몸의 오감을 통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생생한 현실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빼앗긴 나의 생각을 오감으로 전환시켜 놓은 빛의 환영일 뿐입니다. 나는 자꾸 빼앗긴다는 생각이 현실로 펼쳐지면서 공포가 올라옵니다. 즉, 나는 자꾸 빼앗긴다는 생각과 공포는 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포를 계속 억눌러 붙들고 있으면 이 뺏기는 현실도 계속 붙들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억눌러 붙들고 있는 공포를 느껴주어야 공포가 풀려나고 뺏기는 현실도 풀려납니다. 뺏기는 현실이 풀려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요? 뺏기지 않는 현실, 즉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 다시 돈이 들어오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돈이 나가는 현실과 돈이 들어오는 현실은 서로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공포가 풀려나면 자연히 돈이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합쳐져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노름을 알아야 공포를 억누르지 않고 느껴주게 됩니다. 거울 앞에 텅 빈 마음속에서 빼앗긴 나의 공포를 완전히 느껴주면 현실이 저절로 역전되는 것도 현실이 짝이 되는 생각으로 펼쳐지는 노름을 말해줍니다. 저는 자동차를 주차해두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더니 천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하얗고 큰 반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면 옆에 있던 차가 제 차를 긁고 도망을 가는 일이 2번이나 생겼습니다. 오른쪽 범퍼를 긁히는 일이 생겼을 땐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냥 황당했습니다. 몇 개월 뒤 왼쪽 범퍼가 긁히는 일까지 생겼을 땐 그냥 넘어가면 현실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제 차가 가해를 당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걸까요? 내 차가 계속 공격받는 상황이 반복될 땐 공포가 올라옵니다. 나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은 누가 창조하는 걸까요? 나는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자아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그 생각을 형상화시켜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공격받은 나라는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는 왜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걸까요? 저는 태아 때 낙태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산부 인과까지 갔다가 수술 비용이 부족해 저를 못 지우고 낳을 수밖에 없었고 제 위로도 2명의 형제가 낙태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도 공격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늘 제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겁 많은 내면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공격받은 나라는 인격체가 공포와 함께 무의식에 각인됐습니다. 더구나 위로 낙태된 2명의 형제도 내 무의식에 함께 억눌려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공격당한 나, 죽임당한 나가 억눌려 있다 보니 이 자아들이 끊임없이 난 공격당할지 몰라, 난 죽임당할지 몰라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왔습니다. 이 생각이 형상화돼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몸이 나가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수많은 나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아들을 나로 받아들이려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몸은 무의식 속의 수많은 나들을 나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나, 빼앗은 나, 공격하는 나, 공격당한 나, 우월한 나, 열등한 나 등 수많은 나들은 정반대 짝을 이루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몽땅 나로 받아들이면 자연히 상쇄돼 텅 비어버립니다.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나는 임사 체험자들의 삶은 왜 극적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몸으로 된 나는 가짜라는 걸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진짜 나라는 진실에 눈을 뜨는 것 자체만으로 임사체험자들은 불치병이 치유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완전히 벗어나 텅 빈 마음이 되는 건 임사체험과 다른 걸까요? 임사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험이지만 거울 명상은 나 자신을 지켜보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험이라 모습은 다르지만 놀라운 효과는 똑같습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줄 곳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